대부분 외국에서는 20대들이 필요성을 느끼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20대들이 모른 채 살다가 직장을 한두 번 다니고 나서야 아 이게 진짜 필요했던 거구나, 내 진로나 내 삶에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30, 40대들도 많이 이용하세요. 바쁜 일상을 보내는 한국인들, 우린 지금 일상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일상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오늘 찾아주려고 합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한 리서치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약 10시간. 올해 7월부터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실상은 저녁을 즐기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아직 많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부지런한 나라일까요? 국가의 경제 발전을 떠나서 긴 근로시간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불명의 2위가 아닐 수 없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서 오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좁은 의미의 심리적 압박이 커졌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훨씬 더 살기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더 늘어나게 됐고 또 반면에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 자체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됐거든요. 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6세기 농부가, 영국 농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는 스트레스의 양보다 우리가 하루에 받아들이는 스트레스의 양이 더 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한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절대치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휴식이 부족하다 보니 막상 쉬는 날이 생겨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막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막상 계획은 많이 하는데 막상 집에 쉬게 돼서 이제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반면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휴가 받으면 한 달 동안 여행 가서 거기서 한 달 살기? 많이들 하는 거? 그거 해보고 싶어요, 저도. 바로 한 달 살기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트렌드, 한 달 살기란 어떤 것일까요? 여가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일하다가 잠깐 쉬거나 또는 기분 전환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여행과 같은 여가는 그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실은 유럽과 같은 경우에서는 여행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 달 쉬기나 더 오래 장기 휴가를 하는 이런 트렌드들이 그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요. 전에는 휴가를 가더라도 이제 단기적으로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갔다 와도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좀 오랜 여행을 가게 되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물게 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달 살이와 같은 오래 체류하는 관광의 형태로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 달 살기는 일종의 장기 체류 여행, 소확행, 욜로, 워라벨의 일종입니다.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욜로는 현재를 즐겨라, 워라벨은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로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의미죠. 모두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서 탈출하기 위해 생겨난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생긴 여가 트렌드는 아직 한국 직장인들이 누리기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은 직장인들이 한 달 살기와 같은 장기 휴가를 지내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의 회사들이 아주 전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또 생각이 좀 바뀐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래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필요합니다. 휴가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창의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상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기업들도 휴가를 지원하고 그중에서도 장기 휴가를 권장하는 형태로 점점 그 트렌드도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몇 기업에서는 사원들의 여가를 보장하기 위한 트렌드, 새로운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헬스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인 이곳은 올해로 안식월 휴가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째입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10년 전부터 직원들에게 장기 휴가를 주기 시작했을까요? 한 2009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저희 대표님이 다국적 기업들과 업무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뭐 CEO나 회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한 달 휴가를 간다라는 메일을 좀 자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10년 전부터 이제 검토를 하고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직원들은 다 좋아하고요. 아무래도 직장인이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경우라서 본인들한테 휴가가 주어지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계획도 미리 세우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휴가 제도를 바탕으로 한 달간의 유급 휴가가 시행됐다는데요. 이곳 직원들의 자신의 휴가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인도네시아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이제 동남아,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이런 데를 같이 여행하면서 이제 거의 한 달 꽉 채워서 보내고 왔습니다. 휴가 한 달 휴가 가기 한 달 전부터 너무 기분이 좋죠. 이제 한 달 동안 쉬는 거니까. 긴 유급 휴가 덕분에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들을 부담 없이 다녀왔다는데요. 휴가 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사실 뭐 그게 딱 계량화돼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건 알 수 없겠지만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큰일이고 직원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기회인데 그런 제도가 시행됐는데 이제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뭐 한 6년 동안 뭐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더 그걸 효율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60명 정도의 작은 기업이지만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원들이 사용한 안식월 이용 횟수는 무려 64회, 일수로 따지면 1920일, 년으로는 5.3년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들이 회사의 입장에선 부담될 법도 한데요. 계속 운영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소진되는 게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뭔가 직원들한테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3년마다 안식월 휴가가 주어지는 거고 저희 그걸 도입해서 뭐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겠다, 어떤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목적보다는 잘 쉬어야 잘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또 다른 기업, 외국계 기업인 이곳도 현재 직원들에게 한 달 유급 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가 제도 때문에 직원들의 애사심도 남다르다는데요. 인사팀에 근무하는 선혜 씨에게 직원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폭발적이죠. 너무 좋아하시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돈을 받으면서 휴가를 가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이런 제도를 배려를 해줬다 이런 거에서 이제 애사심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완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도 많이 얻고 충분히 쉬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연구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직원분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사실 많잖아요. 인사팀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들 여쭤보는데 한 달을 푹 쉬고 왔을 때 이제 더 집중이 잘 된다. 내 일에 대해서 더 의미를 더 많이 느끼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실제 한 달 휴가를 다녀온 직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후정 씨는 작년 여름 처음으로 한 달 휴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작년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페루와 알래스카로 휴가를 다녀온 후정 씨. 페루 같은 경우 직항도 없어 왕복 이틀을 비행기에서 보내야 하는데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짧은 휴가 기간에 엄두도 못 낼 여행지입니다. 역삼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도시의 중앙이고 정말 회색빛이 가득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좀 많이 벗어나고 싶었어요.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직항 있는데 이런 데 말고 좀 더 멀리 가고 싶었고, 평소에 몰랐던 깨달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실내에서 식사하는 감사함이라던가, 배낭 메고 계속 텐트에서 잤으니까 내가 평소에 정말 많은 물질적인 여유, 좀 과하게 살았구나, 뭐 이런 좀 인생의 깨달음도 많았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약 11년간 사회생활을 했던 후정 씨에게 이번 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왜 사실 다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가득 차 있는 정말 짜증이 가득한 그런 삶을 다들 겪으시는데, 그거를 한번 다 비우고 오니까 이제 다시 거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상쾌한 기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늘 요것만 보다가 좀 많이 보고 오니 더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일을 하면서 혹은 내 삶에서 이거 말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까? 그 다음 여행은 어디 갈까?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회사의 휴가제도 덕분에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나보았는데요. 여행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혜 씨는 휴가를 받고 거의 한 달 동안 남미 15개 도시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냥 개인 휴가를 사용해서 저는 여행을 좀 짬짬이 많이 가는 편인데, 보통은 길게 휴가를 받아도 일주일 정도 받으면 유럽을 가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의 기간이 주어지니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저의 체력과 시간과 돈과 모든 게 허락될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꼭 그때만 갈 수 있는 곳을 꼭 가고 싶었고, 예전부터 계속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던 꿈인 남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남미 여행은 지금 지혜 씨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요. 그때 좋은 기억이 계속 생각이 나고, 또 그 기억을 계속 바탕으로 삼아서 일상에서도 좀 화이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또 앞으로의 여행도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일상을 좀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